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목소리 좀 작은가요?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뭐 약간 오디오가 이전과 다른 것 같아서. 아, 들리세요? 네. 뜨는군요. 이제 아까 좀 인식이 안 돼서. 네, 죄송합니다. 네, 23년 수시 결과 결산을 하고, 네, 24년 전망을 하는 약간 긴급 진단 설명회 에듀크레이션 저희 밴드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로 사회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자전 중에서 고려대 자전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자전은 아닙니다. 서울대 자전은 조금 이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루진 않겠고요. 요 세 학과 계열 그리고 약간 또 인접 학과들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까지 해서 대부분들 최초 합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온 것까지는 취합한 것까지는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런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뭐 오늘은 거의 다 밴드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안 들리시는 분 있어서 조금 DM에 답을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넘어가고 있나요? 안 넘어가셔도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또 한 5가지 주제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약간 디폴트로 템플릿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 구분을 이렇게 좀 구분해 놨습니다만 오늘은 이 구분이 조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들 지원 폭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대를 이제 오늘 보시는 학과들이 대체로 중위권 학과들로 많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사회대에 있는 학과들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안정 하향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생활대 반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생활과학대학에 있는 과들이 뭐 아동가족학과라든가 대표적으로 아니면 뭐 생디라든가 뭐 등등등 이제 이런 과들이 조금 거의 하스나 유디급으로 내신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최초합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나서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 말씀 계속 드렸는데 이제 자전이 사회는 행정보다 높아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올해도 그 현상이 좀 거의 공고화되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성수와 같은 경우에 일단 성대 같은 경우죠. 학과별로 아동 청소년이 거의 뭐 마지막 약간 블루오션 마지노선처럼 얘기했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중경 예시에 좀 드러난 강화된 전공 적합성의 영향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또한 3, 40분 말씀드릴 거고요. 언제나 그러했듯이 DM이나 요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인류 행정 자전 요건 이제 제가 아마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전반적인 내신 가능선이죠. 그래서 A그룹은 이제 수시로 서울대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B, 10명 이상이면 C, D, E 이렇게 학교별로 나눠놨고 대체로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2점 중후, 네. 2점 후면은 조금 거의 안 되고요. 2점 중후나 아니면 초중 정도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뭐 인류학과는 그거보다 좀 여유 있고 지리학과는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딱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눠서 보실 건 아니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 세 학과의 어떤 선호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 물론 이제 뭐 3.3이 붙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는 경우가 있고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분류를 해왔죠. 여기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보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가 조금 고대 행정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긴 자전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 분류상. 그리고 이제 문화인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인원이 워낙 적어서 올해 아마 2명이었죠 활동 호수가. 예, 내년에 늘어서 3명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쓰기가 부담스럽죠.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는 항상 내신은 5가지 정도, 대여섯 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내신이 얼마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전 올해도 뭐 여기서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서울대. 아니 하향 안정이라는 분위기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상경 계열이나 정회를 안 쓰고 이쪽을 쓰면서 이제 이거를 하향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그래서 일단 올해 썼던 친구들 좀 2명 걸 가지고 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원 패턴이죠. 그래서 아마 그 입시를 치러보신 입장이면 이제 요 지원 패턴만 갖고도 이 학생에 대해서 꽤 많은 정보를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입시가 이제 처음이신 경우라면 우선 이제 요 수시에서 이렇게 6개 썼다는 것은 오른쪽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수능이 꽤 잘 나오는 학생이라는 거겠죠. 아, 정시가 꽤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한 대 밑으로는 없잖아요. 뭐 서강대가 이제 뭐 성대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 수능에서 아마 이제 뭐 서강대나 한양대 이상 가는 점수가 나왔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한양대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이 친구는 한양대 갈 점수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자 보시면 지금 연대는 1차를 통과했고요. 화로 행정. 고대 추천은 최초합을 했고요. 자전을 최초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최초합을 한과별 사회학과 최초합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서울대를 낮추거나 하향한다고 해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인데 저는 차라리 서울대는 그냥 사회학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사회복지학과가 일반 전형을 안 뽑다가 작년부터 다시 뽑았거든요. 작년에 거의 폭발했죠. 9대1인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한번 써보자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2명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차라리 사회학과를 쓰는 게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폭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온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지금 된 게 뭐 추천 자전은 뭐 아무래도 이제 교과 영역이 좀 컸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뭐 학과별 사회학과 된 거 봐서 사회학과 쪽으로 맞춰서 하루 행정 된 거 보면 행정이랑 사회 쪽으로 맞춰져 있는 친구거든요. 이렇게 쓴 걸 봐서는 저는 행정 쪽이 더 비율이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이 사회학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대 1차 통과했고, 그러니까 연대는 지금 두 친구 1차만 통과했고,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최초합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고대 추천을 합격을 했고, 고대 개적은 1차를 통과했고, 근데 고대 개적 뭐 1차 통과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이건 어차피 워낙 1차 개수가 많으니까 성균관대는 최초합을 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마 그 생기부 자체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연대 1차 통과한 거 봐서는 사회학과 쪽으로 맞춰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만일에 궤적도 붙고 싶다면 차라리 사회학과로 썼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학과보다 자주도 인기학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지원 전략에 뭐 아주 대실패는 아닌데 조금씩 좀 아쉬움이 남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서울대는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항상 말씀 이거 이제 제가 이번 시리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스테레오타입 학종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궤적 같은 경우도 한 내신이 0.4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펙을 가지고인데 서울대 학종 같은 경우도 내신 0.3 이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류 싸움이지 결코 내신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런 원점수, 표준표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수강 인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선택 과목 같은 거 들으실 때 인원 적다고 피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류 평가 방식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찾아 들었어야 한다. 라는 것 말씀드려왔고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학과 오늘 말씀드린 학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학과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를 안 들었다든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자절을 듣는데 정치화법을 안 들었다거나 혹은 뭐 행정을 듣는데 정치화법을 안 들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그 과목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평균 내신보다 안 좋다거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이제 여기 나오죠. 이수 과목, 이수단위, 원점수 이런 거 다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창체도 보고 창체 교내 수상 이런 거 봐왔고요. 이제 이거 보시고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최근에 받은 질문이 교내 수상 안 들어가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생기부를 열심히 써주는 학교는 네, 이 흔적이 어딘가 들어가게 해주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요거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일반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이기는 한데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일반고 생기부들이 특히
공립학교들의 생기부들이 매우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뭔가 올해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입시 결과 나온 거 보면 일반고 합격률이 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직유는 다 일반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전형에서 워낙 안 뽑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저나 아니면 다른 또 입시 전문가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일반고가 코로나 3년 때문에 약세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합격생을 낸 일반고 숫자도 훨씬 줄었습니다. 즉 기존에 뭔가 합격생을 내왔던 일반고들이 사실 뭐 공립학교들은 워낙 그런 일 많이 겪으셨잖아요. 코로나라서 뭐 대회 못해요. 코로나라서 뭐 못해요. 그냥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생기부도 비워놓고. 근데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립학교들은. 그 결과가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연세대는 뭐 제가 연세대 서브 타이틀은 생활대 반란으로 적었는데 일단 연세대 결과를 잠깐 보시면요. 역시 좀 잠깐 보시죠. 우선 이제 어느 학교인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학교는 당연히 편이 좀 그렇고 D그룹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저 E그룹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A, B, C, D, E. 그러니까 서울대를 5명 미만으로 보내는 학교 수시에서 이 학교는 C그룹 학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목고인데 서울대란 10명, 15명 사이 보내는 학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사복이 됐고 특기자 유지가 됐고 뭐 나머지 논술 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알려지면 이제 재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이고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만 내지 좋은 학교는 학과로만 지원을 한 거죠. 보시면 지금 재밌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사복 쪽으로 붙었는데 이게 이제 ODA 쪽으로 썼어요. ODA랑 이제 제3세계의 어떤 그런 복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동시에 커버가 됐던 거고 뭐 상황 따라 정례로도 밀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 고대 영문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학업우수 전형은 뭔가 조금 이제 최저화 맞추면 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제학부나 뭐 이제 사회학과나 이런 데보다 좀 인기가 더 떨어지는 데 쓴다고 썼는데 영문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사실. 사회학과급은 됩니다. 어문계열 중에서. 그래서 일단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대 사회 계열이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가끔 예비 없이 추천이 도는 추합이 도는 데긴 하지만 일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성대 사회 계열 굉장히 셌습니다. 뒤에서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예상됐던 건데 많이들 이제 좀 캐치를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유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친구들 특히 이제 지방 일반고에서 잘 몰랐었는데 특히 재수하면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아요. 지방 친구들. 그래서 뭐 영어 스펙 좀 있고 영어 내신 괜찮고 그다음에 영어 뭐 인터뷰 그냥 아주 꽝이 아니면 좋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올해 입시 좀 실패하셨다면 혹은 이제 여기서 반수나 재수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특히저 언더우드도 굉장히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어차피 UIC 설명에 따로 할 거니까요. 12월 마지막 주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친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는 아무래도 이제 고대 자전 쪽을 본인은 좀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대 자전이랑 글로벌 리더가 같죠. 플러스 행정으로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지금 고대 궤적은 1차 통과인데 이건 그렇게 유의미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워낙 배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국제학부 정도 그래도 중상위권 학과는 되니까 추합이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냉정하게 보면 그다음에 연대도 일단 1차는 통과했는데 저는 오히려 연대 하스 쪽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올해도 영어 최저들을 많이 못 맞췄거든요. 작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2차나 3차 추합에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양대 국제학부가 됐고 사실은 이제 조금 좀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국제학부는 일단 안정 정도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성대에서 좀 저걸 잘 맞춰 쓰거나 아니면 고대 최저를 맞췄으면 그 정도가 이제 사실은 거의 적정선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연대하스가 최저 맞춘 친구 좀 적어지면서 오히려 약간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무리수였고 고대 뭐 이런 조금 개정이나 이런 거나 한대 글로벌 리더는 좀 무리수였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성대 사회계열은 이 친구도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계열 힘들었어요, 올해.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연대가 오늘 화스나 유디는 예외입니다. 이건 좀 예외일 수 있는데 내신이 좀 빡빡한 느낌을 준다. 특히 활동 우수에서 왜 그러냐?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기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요 세 가지에 주겠다라고 학업 역량이 내신이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 77을 주고 나머지 3을 준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빡빡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연대화로 쓰실 때는 내신을 조금 타이트하게,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는 정원이 500명대로 줄었잖아요. 전체 정원이 700명대에서 그런 요소들 고려하셔서 선배들의 입결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학종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는 우리 고등학교 1년 3배 입결입니다. 대학이 이제 같은 고등학교로 보고 분류할 테니까. 다음, 그리고 이제 연대는 이제 전형에 따라서 추합을 좀 보셔야죠. 추합을 좀 보셔야 하는데 이제 뭐 인문계열 뭐 계열에 따른 동인데 국제 계열은 생각보다 추합이 잘 안 돕니다. 여기는 일단 N수생 비율도 높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수능이 대체로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고대 최저 맞춰서 빠지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돌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교과 등급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어디 모두 어느 그룹 아이들 것이다. A 그룹 아이들 것이다. A 그룹이면 어디다? 예를 들어 문과 기준 봤을 때는 대원외고, 외대부고, 인사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 수시에서 30명에서 서울대 가는 학교들의 내신인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예를 들어서 국제는 2.92에 0.89니까 뭐 대충 더했을 때 3.81. 3.81 안에 들면 가겠구나. 가죠. 어디가? A그룹 고등학교는.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오히려 서울대 고대 궤적보다는 당연히 타이트하고요. 서울대보다 타이트하다. 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고대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자전이 행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고대는. 자, 역시 좀 보시죠. 자, 우선 오른쪽 층부터 얘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역시 C그룹 정도 되는 통목고였고요. C그룹을 뭐 그냥 예를 그러면 그럼 내신이 얼마냐? 라고 이제 봤을 때 뭐 여기 이런 데는 거의 2점대 초반이 들어와야 되는 데들이고요. 자유전공, 뭐 사회경제. 고대 궤적이나 고대 학부는 한 3점 초나 3점 안팎 정도 들어와야 되고요. 성대 근력 마찬가지죠.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이 학생에 대해 이제 여러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연대화로는 1차 통과를 했고 서강대 시추합했다. 그럼 이 친구 생기부는 어디로 맞춰져 있다? 경제로 맞춰져 있겠죠. 왜냐면 연대화로가 1차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기 다 안 됐지만 근데 왜 연대는 됐는데 고대는 안 됐나요? 자전이거든요. 여기는 법과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니 연대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네, 고대 자전은 경영 경제 이상일 수 있고요. 경쟁률 아이들의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일단 만일에 고대를 되고 싶으셨다면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경제나 어쨌든 뭐 최소한 식자경이나 이렇게 썼어야겠죠. 그다음 성대 글로벌은 여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연대 1차 통과한 거 봐서는 추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서울대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즉 서울대 되는 애도 연대 글경 떨어지는 거 많습니다. 최초합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고 서강대는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된 걸 가지고 고대를 썼다.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물어봤죠. 왜 고대를 썼니? 고대는 자전이 제일 높다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고대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다음 왼쪽. 왼쪽은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문과에서 이제 한의예나 이대 미래시각 좀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생기부 짐작을 할 수 있죠. 고대 궤적이 그래도 어쨌든 1차 통과됐고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겠으나 고대하고도 1차를 통과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이 친구는 아마 법이나 행정 쪽으로 아마 좀 법 쪽으로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가. 근데 이제 그 생기부를 가지고 사복이나 사회학과에 밀어 넣었을 때는 안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 생김을 가지고 서울대나 연대가 통하고 싶다면
내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거나 일반 고니까 뭐 예를 들어 1.0, 1.1이 나오는데 일반 전형에 들어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뭔가 맞춰줘야겠죠. 그러니까 법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 법률에 관한 걸 위주로 좀 뭐 생기부가 만들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학과에서도 이제 뭐 요새 다루는 테마들이 크게 몇 가지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시는 거 뭐 불평등, 마이너리티 문제, 아니면 뭐 어떤 그 갈등, 아니 뭐 고령화 뭔가 이것까지 연관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인 것만 가지고 뭐 서울대는 이제 뭐 없으니까 뭐 자주 뭐 법 관련 학과가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게 보통 사회학과긴 한데 저희가 그럴 때 사회학과로 제일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휴먼 라이츠 개념 때문이에요. 인권 개념 때문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법 자체가 사회학과랑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회랑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 위주로 생기부가 만들어질 때 내가 연대나 사회학, 저 서울대까지 쓰고 싶다면 반드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고대 자전 거의 요새 최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대는 사실은 이제 뭐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업 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 우수형이 뭐 그냥 내신을 좀 더 보고 계적이 활동을 좀 더 본다. 뭐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내신 컷이 나오는 걸 보면은 둘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계적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보니까 내신이 좀 더 넓어지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때문에 올해도 아마 최저 충족률이 한 4, 50%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이 그런 레인지가 넓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전형 결과들을 좀 매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 지금 문이과 합쳤을 때 최저 충족이 48%였고 이거 이과 합친 거니까 좀 올라간 거고요. 면접 응시자 중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 경쟁률 2대1이 안 되죠. 그래서 고대 학업 우수 전형이 좀 쓸면 최저를 맞추면 사실은 고대를 갈 수 있는 매우 수월한 전형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이제 문과 최저가 좀 하나 완화되니까 뭐 최저 충족이 올라가긴 하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최저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교과 등급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등급을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역시 소속 고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까 다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애부터 네, 상당히 좀 넓어지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는 두 가지죠. 이제 아무래도 그 일반고에서 혹은 지방 일반고에서 선호도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이제 여기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문 관련 교육 그 사범대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잖아요. 자전 했잖아요. 자전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A그룹 애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별로 안 떨어지죠. 그리고 뒤에서 읽어볼 텐데 보건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약간 막차 느낌으로 제일 많이 레인지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봐도 내신의 폭이 제일 넓죠. 몰려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같은 걸 준비하셨나요? 그다음에 최저 충족 비율 실제로 보시면 네, 저희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70분 컷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어문 계열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어떻게요? 여기 당연히 특목 애들 위주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 컷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복잡학도 마찬가지고. 계열 적합형, 뭐 내신 컷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최저 충족은 일반적인 최저 충족이고요. 여기서의 이제 전반적인 컷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어차피 그 유튜브에서 영상 고대 입학처 보시면 다 나오는 영상이니까 일단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의 근거가 뭔지만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서한 갈 건데요. 근데 성서한에 가는데 일단 요거 마찬가지로 한번 좀 보시죠. 자, 저희가 학과를 좀 이제 소위 이제 보통 3학년 뭐 7월, 8월에 배치 컨설팅을 할 때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서울대를 기준 들어보면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아동가족학과, 그리고 이제 사범대 이런 걸 놓고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중에 사회학과들을 보통 제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뭐 살짝 좀 조정할까 했을 때 사회복지학과가 되는 거고 조금 낮출까 했을 때 이제 아동가족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생기부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당연히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아까 뭐 청소년이나 뭐 이런 내용 좀 나오긴 나와야겠죠. 노인이 됐든 어쨌든 그게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요것이 그래서 약간 범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낮추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범대로 가죠. 근데 뭐 교육학과는 인계학과니까 뭐 그렇게 사실 낮추는 감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생기부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예전 같으면 여기서 학과별에서 아예 안전하게 이제 될 수 있도록 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를 쓰는데 이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대가 이걸 아예 그냥 학 계열로 합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 학과로 쓰기로 사회학과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사회계열로 몰렸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성대 사회계열 제 생각에는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이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나오는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서울대 아동가족이야 뭐 그렇다 쳐도 서울대니까 연대 아동가족은 사실은 웬만하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 경우죠. 안 된 경우라서 이게 조금 여기도 어쨌든 이제 포화 상태가 됐구나 다들 알고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오늘 올해 좀 판단이 섰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경영인데 1차 통과했네요. 네. 하고 1차는 종종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동가족 이런 게 있는 경우에도 어쨌든 수학 쪽이 내신이 나쁘지 않으면 경영은 1차가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마 최종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고요. 오른쪽은 일반고인데 연대는 뭐 쉽지 않다고 봐서 그런지 이제 논술로 전렸던 경우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적 보건정책은 일단 1차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2대는 최초합을 했고 서강대는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죠. 우선은 서강대도 안 된 거죠. 2대가 되고 자 이제 이건 뭐냐면 고대가 된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대가 된다고 해서 성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논술이니까 근데 학종이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약간 학교가 물론 하이어라키컬한 건 맞는데 고대는 이제 수능 최저라는 진입 장벽이 있고요. 이 계적은 어쨌든 그 또 스펙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뭐 고대 됐으니까 서성은 되겠지 혹은 고대는 뭐 조금 낮췄어도 성서는 인기학과 써야지 이런 전략은 통하지 않는 성서 한대도 마찬가지죠. 한대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성서한 그러니까 고서성한은 어디가 되고 어디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좀 서로 맞물리는 게 좀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게 그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고대가 된 것도 이 친구는 아마 가장 낮은 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건정책은 어쨌든 계속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대를 가는 막차로 여전히 유효했다. 그리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 제가 요거 아마 첫날 경영 경쟁 할 때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 글로벌자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 45, 58이라 많아 보이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1번 서울대 쓰는 6번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5번 조건으로. 당연히 이제 최초합은 되게 치열하죠. 추합까지도.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비교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썼었는데 그걸 쓸 수 없게 됐죠. 자, 그다음 한준경 외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신을 적어놨는데 이건 왜 무슨 얘기냐? 여기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정원이 한 20번에 줄기 전까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정원적 합성이 크게 없어도 내신 때가 대충 맞으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그렇지 않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쭉 이제 보시면 연대 고대는 오히려 됐는데 연대 심지어 최초합을 했죠. 근데 밑에는 떨어졌어. 이거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일이길래? 그래서 당연히 연대 같은 경우는 좀 연대 하스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요. 진입장벽이 아직까지 있는 곳이니까 고대는 1차가 통과가 된 거니까 사실 뭐 이거 갖고 단정 짓긴 좀 어려운데 그만큼 성대 사회계열이나 이제 성대 이제 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다. 그다음에 한양대 학종 정책학과도 여기가 얘는 뭐 다이아몬드 뭐 6인가 7인가 학과 있잖아요. 자기네 어떤 간판이나 학과라는 거. 그곳이기 때문에 거의 뭐 파이낸스 금융 다음 파이낸스 경영인가요? 어쨌든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초에서 약간 이제 그 질른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제 고대하고는 역시 1차는 통과됐죠. 보건정책이 약간 그만큼 좀 이제 여유는 있다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중간 학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실추합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신 때만 놓고 보면은 시립 때도 좀 상향인데 수능이 좀 있는 구석이 있어서 지원했었고 생활기록부로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요 경희대랑 시립대 세무를 놓고 좀 의도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영 위주로 가다가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위에를 이제 이렇게 쓰면 약간 비인기 민기를 쓰면 밑에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좀 특수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잘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 DM이나 아니면 뭐 여기 채팅창에 직접 오픈해서 주셔도 상관없고 그 뭐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못 본 페이지가 있다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뭐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좀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조금 문의가 많은 게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예비 고1은 잘 안 하실 거고요. 어, 예비 고2, 고3 그리고 이제 N수생 입시가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게 끝난 경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이제 예비 고2, 고3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나 그다음에 플랜 B를 뭘 짜이나 플랜 B라는 거는 뭐 아예 주전형을 바꿀 수도 있고요. 논술이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정시 올인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회나 사복은 힘드니까 뭐 아동가족이나 사범대로 치시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 생기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하시면 좋겠고 뭐 2학년 2학기 내신과 생기부가 나오면 받으면 어떨까요?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3학년 1학기밖에 없고요. 3학년 1학기는 다 잘 써옵니다. 이제 자소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저한테 그러니까 가성비를 높이시려면 빨리 받으실수록 가성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계속 요거 좀 계속 말씀드린 원샷 패키지 이 겨울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사회행정 자전 요 트랙은 일단 제가 화요일 오후 반으로 좀 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스의 JCL 사회적 리더십, 그다음에 STP 과학기술정책, CTM 이제 그 창의기술 경영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는 뭐 그룹이니까 요 그룹에 와서 뭐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서 관련 독서 하고요. 제가 좀 예, 관련 독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 이슈 정리하고요. 나중에 수행평가할 수 있게 면접까지 면접도 이제 콘텐츠가 연결되는 걸 제가 다 뽑아놨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좀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반들을 운영을 할 거니까 이게 이제 A형 A 수업인 이제 원샷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저랑 진단 컨설팅 받으시면서 어느 반으로 같이 하실지 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생기부 에디팅 요거 지금 제가 한 거의 6명 시작을 해서 이제 서너 명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활기록부에 참고할 자료들을 써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써갈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것들 좀 저랑 정리하는 거고요. 이제 일괄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12월 며칠까지 써와라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저랑 시간 잡아서 약속 잡아서 2시간 진행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내일까지 못 써와라 뭐 모레까지 뭐 영심화 영어 써와라 이런 것들은 저랑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도 통화했는데 혹시 뭐 정시에서 요 학교들 면접을 준비하시는 경우면 마찬가지로 상담 전화 주시면 뭐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다가왔죠. 그 전후로 시작을 해서 올해 이번 그 정시에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들 있고요. 뭐 설명의 내용 좋고 아니면 제 프로그램도 좋고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저희 밴드에서 오셨죠? 혹시 요 송행기 매주 큐레이션 저랑 송민호 선생님이랑 이제 쭉 작업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과 선생님들도 좀 몇 분 초대해서 컨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더 좀 설명의 내용이라든가 지나간 영상, 자료 여러 가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가입 전이시면 가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건 이 정도고요.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자체는 아마 2, 3주 후, 2, 3주래. 한 두세 달 후 이내에 밴드에 공유가 될 거예요. 근데 저랑 뭔가 이런 인터랙션 하실 수 있는 거는 오늘밖에 기회가 없으니까요. 따로 약속 잡지 않으시면 지금 좀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좀 보이기도 하는데 PPT로.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 혹은 모레는 좀
그 수업이 많이 잡혀서 그 고입 면접 기간이거든요. 뭐 콜백을 좀 늦게 드릴 것 같고 10시 넘어서 아니면 뭐 월요일에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아, 서울대요. 잠시만요. 우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해당 고교 유형별로 대충 어느 정도 내신대가 쓰는지를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울대를 보통 뭐 사회나 인류를 흔히 이제 뭐 정예나 경영 경제나 이런 거에 약간 대안으로서 요걸 이제 약간 나름대로 낮춘다고 쓰시는데 낮춤의 의미는 없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요 상황들을 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학과 쪽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통과된 거나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연대가 통과된 거 봐서 행정 쪽으로 뭔가 좀 갖춰져 있는 친구 같은데 뭐 복지행정이랑 이렇게 연결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행정 쪽에 저 사회학과 쪽이 이 이슈가 뭔지 모르겠지만 낫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정되고 자전인데 추천 합격했고 자전은 역시 법 베이스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법과만 갖고 밀어붙일 수는 없고 뭔가 사회학과에서 다룬 이슈라든가 혹은 사회복지학과에서 다룬 이슈랑 좀 연결돼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복지법 아니 뭐 민식이법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고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성형화대 사회계열 엄청 세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비 고2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일단 1학년 생기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로 도움을 안 받으실 거고 저도 혼자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다 완성된 다음에 오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 1학년 건 이미 한번 들어가면 끝이죠. 그건 제가 어떻게 못하는 거고. 근데 1학년 것도 뭔가 조금은 확인을 받거나 어드바이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 기재 시작되기 전에 오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진단 컨설팅에서 생기부 자체를 뭔가 기재를 도와드리진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방향성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리 오시는 게 좋죠.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설팅을 2번 이상 받으실 거라면 그러니까 딱 한 번 받으신다면 그거는 학교 대학 정할 때 3학 1학기 끝나고 받으시는 거고요. 그 전에 언젠가 받으신다면 그거는 언제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서 어느 컨설턴트한테 무슨 그 상담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미 기록이 된 다음엔 그걸 뭐 오탈자 말고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오탈자나 뭐 오류 말고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월요일에 또 다른 계열 학생들 거 가지고 잠시만요. 수행평가가 끝나는데 근데 같은 수행평가도 저희가 이제 실제 수행평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될 때 있어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 하느냐에 좀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래 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뭔가를 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그 지정학적인 문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뭐 자원 문제에 따른 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뭐 미중 문제로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가려고 있는지 학과나 아니면 그 아니면 뭐 그 국제 신용평가 뭐 이런 걸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학생이 오는 거는요, 학년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예비 고3이면 1학년 말까지의 생기부가 일단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과목별로 들어갈 기초 자료들, 이 내용들, 그걸 가지고 와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기부 토대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서울대 사회학과를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 전형으로. 그러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내신은 뭐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면 활동만 보강하면 되는지, 그런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미 한 활동에서 뭐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걸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가 뭐 본인이 수행평가 끝났기 때문에 저도 뭘 했는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네, 문자로 남겨주세요.